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리죠. 계명대 동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경섭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경섭입니다. 네, 심장이 참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는데 이 심장이 10분만 멈춰도 심각한 뇌 손상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의식불명 상태로 빠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심장이 약한 심부전 환자들에게는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 심부전이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거고 또 증상은 어떻습니까? 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이러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게 되는데 네. 이러한 상태를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심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호흡곤란과 부종입니다. 호흡곤란은 일반적으로 걸을 때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를 때 이전과는 다르게 숨이 차서 좀 쉬었다 가야 된다는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부종은 주로 하지 붓기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인 하지 붓기와는 다르게 오목부종이라는 특이한 형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손가락으로 다리나 발등을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살이 잘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잘 사라지지 않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심장 질환은 이제 선천적인 원인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심부전은 선천적인 원인, 후천적인 원인 중에서 어떤 게 더 비중이 높은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수님 실제로 어떤 원인으로 생기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심부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후천적인 원인이 좀 더 많습니다. 심부전은 원인은 일단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심근경색과 심장 판막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심장에는 관상동맥이라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는데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 심근경색입니다. 심장 판막 질환은 심장 안에 문 역할을 하는 구조물인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며 심부전의 중요한 발생 원인 중 하나입니다. 네, 우리가 왜 자동차도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진짜 올스탑이잖아요. 운전을 아예 못하는 상황이 오는데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에 문제가 있고 이게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몸속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느낌일 텐데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심부전 환자의 생존율은 심부전의 정도 및 발생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5년 생존율을 약 60에서 70% 정도로 설명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3분의 1의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는 5년 내에 사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높은 비율인 거죠? 네,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을 암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전립선암, 방광암,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암보다도 5년 생존율이 더 낮은 결과입니다. 네.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들에게서 입원 또는 응급실 내원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이 심부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부전은 상당히 중증의 질환이며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예, 심부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좀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일반적으로 심부전 하면은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심부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심부전의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부전인 경우에는 스텐트 삽입이나 관상동맥 우회술 등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심근경색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다음 판막 질환으로 인한 심부전인 경우에는 수술 또는 시술로 고장난 판막을 우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원인 치료를 우선 시행한 뒤에도 심장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약물이나 시술 치료를 해도 심부전이 호전이 없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실 외과적 치료를 고려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든 심부전 환자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를 말기 심부전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우선 심부전의 발생 원인을 치료한 뒤 약물 치료를 하여도 이러한 말기 심부전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됩니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심실보조장치라는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를 심장에 삽입하는 수술과 네. 건강한 심장을 환자에게 이식하는 심장 이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심실 보조 장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심실 보조 장치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 심부전 환자들을 위한 인공심장 같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이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심장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네, 심장은 우리 몸에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하는 장기입니다. 심실 보조 장치는 심장의 펌프 역할을 도와주는 보조 펌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좌측 그림과 같이 생겼으며 우측 그림처럼 심장에 수직적으로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심실 보조 장치가 보조 펌프로서 심장의 기능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면 호흡곤란으로 일상생활을 못하던 말기 심부전 환자들도 퇴원 후 운동 및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얼핏 생각에 그 심부전 환자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필요한 건 심장 이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이 보조 장치를 단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어서 다는 건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이식이 심실 보조 장치에 비하여 환자의 생존율도 더 높고 더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심장 이식은 내사자, 즉 사망한 분의 심장을 받아서 이식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제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겨난 치료 방법이 심실 보조 장치입니다. 심실 보조 장치는 크게 두 가지 목적으로 환자에게 삽입을 합니다. 첫째는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함이고, 다음으로는 나이가 많아 심장 이식이 대상이 아닌 환자들에서 환자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심장 이식 현황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심장 이식은 말기 심부전 환자가 받는 최후의 수술적 치료 방법이지만 매년 기증되는 심장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대개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심장 이식을 병원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네. 하지만 말기 심부전으로 심장 이식을 대기하는 환자의 1년 생존율은 약 20에서 30% 정도로 매우 낮아서 네. 이식을 기다리다 수술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런 말기 심부전 환자들이 자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한 후에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경우에는 1년 생존율이 약 80% 정도로 우와.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심실 보조 장치 치료를 받게 되면 환자분들의 일상생활도 확 달라질 것 같거든요.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던 환자들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집니다. 말기 심부전 환자들은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숨이 찹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들이 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하게 되면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며 운동 및 여행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대기하는 분들도 기존에는 병원에 입원하여 약물 치료와 에크모 등 기계적 치료를 유지하면서 심장 이식을 대기해야 했지만 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한 경우에는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안정적인 상태로 심장 이식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상태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면 굳이 뭐 심장 이식을 하지 않고 이 심실 보조 장치를 단 채 그냥 쭉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어떻습니까? 하지만 심실 보조 장치가 그렇게 안전한 기계만은 아닙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심실 보조 장치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은 약 한 50% 정도로 현재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실 보조 장치가 생체 장기가 아니고 네.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예. 심장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다른 합병제들도 같이 동반되게 됩니다. 네. 네, 우리의 그 심장만큼 그렇게 좋은 역할을 하기는 아직 과학적으로 좀 기술적으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여기서 저도 추가적으로 좀 궁금한 게요. 사실 이제 심실 보조 장치가 앞에서 말씀하셨던 장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전에는 없었던 보조 장치를 삽입을 한 거니까 환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심실 보조 장치는 일단은 전기로 작동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그림과 같이 기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선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심실 보조 장치를 삽입한 환자들에게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이 이 전기선을 통한 심장 내 세균 감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치를 삽입한 환자들은 항상 전기선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되고 또 전기에는 전류를 공급하기 위해 보조 배터리를 항상 몸에 지니고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항상 주의하면서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네, 늘 챙길 게 좀 많겠네요. 네. 예. 저는 또 시술 비용에 대한 궁금증도 드는데 환자들이 혹시 부담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보험 적용 등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자심실 보조 장치는 기계 비용이 약 1억 5천만 원 정도로 상당히 비싼 기계입니다. 기계만 기계만 1억 5천만 원입니다. 우와, 네. 자동차보다 비싼데요? 그러게요. 훨씬? 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2018년 가을경부터 승인된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 예. 저희가 대상 환자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올리면 심사를 통과한 환자들은 기계비용은 약 5%인 약 750만 원 정도만 기계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기계비용 이외에 다른 수술비, 부대비용까지 합산하면 약 1,500만 원 전후의 입원 치료비가 나오게 됩니다. 의료보험 혜택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수술 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승인을 사전에 꼭 받아야 하며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대략 한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사실 그 1,5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1억 5천에 비하면 너무 그렇죠. 참 다행이고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참 잘 돼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기증자가 부족한 현실이니까 이게 모두가 다 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러면 이제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장이라는 장기는 내사자에서만 기증이 가능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도 기증이 가능한 간이라든지 콩팥에 비하여 기증자가 매우 제한적인 소중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내사자 분들도 대부분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이 장기 기증을 갑자기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심장은 특히 더 소중한 장기이기 때문에 이식 후 최대한 건강하게 그리고 더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기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선은 고령의 환자들은 이식에서 제한이 되면 그리고 암을 포함한 다른 치료 불가능한 치명적인 만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 또한 심장 이식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제한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그 수술 순서는 그럼 생명이 위급한 분들 위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이식은 심장 이식을 당장 받지 않으면 사망 위험이 높은 환자들을 우선적으로 하여 수술이 진행이 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하고 있거나 에크모라고 심장 기능을 대신해주는 체외순환기를 삽입하고 있는 환자들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장기간 심장 이식을 대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 이식의 우선순위가 되며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이내에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차순위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실 보조장치를 삽입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말기 신부전으로 장기간 입원 중이신 분들이 그 다음 대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정말 귀중한 장기잖아요. 그만큼 신중한 절차에 따라서 심장 이식 수술이 진행될 텐데 구체적으로 수술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기증 장기는 코노스라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선 기증자가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코노스에서 기증 가능한 장기를 확인을 합니다. 그 후 각 장기별 수혜자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장기 적출 시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심장 이식팀은 이런 경우에는 기증하는 심장을 적출하는 팀과 이식 수술을 받는 수혜자의 수술을 준비하는 팀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해야 되고 각 두 팀은 동시에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이 이식 수술의 관건이라고 하면 기증자의 심장을 수혜자에게 이식할 때까지의 그 시간,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시간이 최대한 짧으면 짧을수록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장기를 기증자의 몸에서 떼어낸 후 수혜자의 몸에 이식될 때까지는 그 장기가 피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저희는 허열 시간이라고 하는데 심장의 경우에는 이 허열 시간을 4시간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즉 심장을 적출한 후 4시간 이내에 수혜자의 몸에 붙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허열 시간은 짧을수록 환자의 결과가 좋기 때문에 적출 후 가장 빠른 교통편을 이용하여 장기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은 심장을 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할 때까지 4시간 안에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고도의 기술과 그러니까요. 빠른 그 수술 실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숙련된 기술을 네. 가지고 계셔야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적출이라는 것이 네.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 위치한 병원이기 때문에 대구 근처에서
대상 장기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음. 아니면 저기 전라도라든지 강원도에서 오. 장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일단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헬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오. KTX를 이용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와, 다시 한번 그 대단한 수술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렇게 심장 이식을 잘 성공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신부전도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신부전이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와. 심장 이식은 기능이 정상적인 심장을 이식받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수술 후 회복만 잘 된다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로 치면 헌 엔진을 새 엔진으로 교체하는 거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식받은 장기들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식받은 장기들은 보통 10년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식받은 환자들은 평생 면역 억제제를 드셔야 하기 때문에 감염 등의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생존율은 80% 정도이고 10년 생존율은 약 50% 정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사실 건강365에서 여러 질환을 다루지만 완치라는 단어를 듣기가 참 어렵거든요. 오늘 교수님의 입에서 완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니까 참 기쁘고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잘한다는 전제 하에 이식을 받게 된다면 혹시 환자의 생존 기간도 당연히 길어지겠죠? 네, 당연히 길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심장 이식 성적은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 이식 후 5년 생존율은 80%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는 심장 이식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30%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한 4배, 5배 정도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꼭 해야 하는 수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게 되면은 꼭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면역 억제제를 왜 우리가 먹어야 할까요? 네, 우리 몸은 타인의 장기를 이식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식받은 장기를 내 것이 아닌 외부의 물질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이식받은 장기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보고 저희는 거부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거부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모든 국민이 사망 후에 장기 기증을 동의한 걸로 간주를 하고 오히려 원하지 않을 때 거부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런 제도를 무조건 도입하기 어려운 어떤 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 거겠죠? 예, 아직까지 동양권의 경우에는 신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의사 표명을 하지 않으면 장기 기증을 자동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증이라는 것이 어떤 자유 의지로 시행되어야 하고 기증자의 입장에서도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뇌세자 기증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단순히 어떤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마지막 행동을 하는 것이고 내 의지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현재 우리나라의 장기 기증 현황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이 방송을 보면서 나도 뜻깊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어떻게 신청하면 될지 그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기준으로 매일 5.9명의 환자들이 장기 기증자를 기다리다 끝내 사망을 하셨습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는 내사 장기 기증자의 현황이 매우 낮기 때문에 스페인이나 미국, 영국과 비교하면 크게 밑도는 수준입니다. 한 사람의 장기 기증으로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게 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장기 기증 신청 방법은 현장 방문, 온라인, 우편, 병원, 보건소 등 가까운 곳을 통하여 신청을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교수님, 이 심실 보조 장치를 달고 난 후에 환자가 주의해야 할 거나 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체력을 어느 정도 길러야 된다거나 음식은 이런 부분을 좀 가려 먹어야 된다거나 있을까요? 네. 이런 심실 보조 장치는 철로 이루어진 인공적인 기계 장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물질이 저희 몸에 이식이 되게 되면 저희 혈액은 이러한 혈관 외에 다른 물질에 노출이 되면 굳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혈액이 응고가 이루어지면 이 기계 안에서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계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기계 안에서 쌓여있던 이 굳어있는 혈액들이 뇌로 떠내려가면서 뇌경색 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환자들은 와파린이라는 항혈전제를 항상 평생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와파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같이 섭취하는 음식이라든지 약물에 의해서 우리 몸에서 농도가 계속 변하게 됩니다. 네. 이 와파린 수치가 우리 몸에서 너무 높은 경우에는 피가 너무 안 굳게 되면서 뇌출혈이나 안 그러면 관절 등에서 출혈이 오히려 발생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와파린 수치가 우리 몸에서 너무 낮은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혈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와파린 수치는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음식을 가려 드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국인은 청국장을 피하셔야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청국장, 된장을 피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이외에 푸른 채소들 예. 만약에 채소를 드시더라도 항상 좀 데쳐 드시고 오. 이왕이면 최대한 적게 드시고 네.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좀 궁금한 그렇군요. 게 와파린 수치라고 하셨는데 그건 환자가 일상에서 바로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와파린 수치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환자들이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파린 수치는 드시는 음식이라든지 환자의 컨디션 아니면 같이 복용을 하는 약물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그 수치를 항상 일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물 농도를 저희가 처방하는 약물의 양을 늘리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환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와파린 피 검사를 해야 되고요. 거기 결과에 따라서 약물을 저희가 증감량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부전과 함께 심장 이식 수술에 관한 궁금증 풀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예, 신부전은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가 좋은 질환이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심자는 심장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심장내과 진료를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장 이식 및 장기이식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심장혈관 흉부외과 송경섭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